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의상디자인 국제지도위원 박영자입니다. 이번이 전문가로서 네 번째로 참가하는 올림픽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1993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월드스킬 드레스메이킹 직종에서 은메달리스트이기도 합니다. 국가별 대표 관리자분들과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월드스킬에 참가했던 선수로서 그리고 선수를 지도하고 평가하는 전문가로서 스킬올림픽은 뭔가 가슴을 설레게 하는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울림이 있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면서 느꼈던 꼭 필요한 지식, 경험, 그리고 위험 요인에 대처하는 방안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위원으로서 어떤 방식의 과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제에 따른 채점표의 주요 배점들을 고려한 대회 작품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훈련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대회를 치르기 위해 선수의 뚜렷한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팀 간의 좋은 합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전문가로서 첫 번째로 할 일은 과제의 유형 분석입니다. 과거에는 고난도의 손기술만을 요구하는 작업형 과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완성된 과제의 작품의 형태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예술적인 가치에 좀 더 치중을 두는 그런 형태의 과제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의 과제들은 선수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하는 보다 폭넓은 유형의 과제들이 출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과제의 모듈을 다양하게 세분화하여서 짧은 시간에 완성 작품이 나오고 선수의 작품을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형태의 산업 현장 중심의 과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반을 필요로 하고 보다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현장 기술 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선수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은 채점표에 관한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채점표는 특정과 판단에 있습니다. 특정은 기준에 따라서 예, 아니요 또는 감점을 받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전문가들끼리의 합의 채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점 방식은 비교적 합리적이라 볼 수 있지만 점수 배점이 비율적으로 높지가 않아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판단은 4점제 독립채점 방식으로 0123의 기준을 두고 전문가의 개인 의견을 많이 피력할 수 있는 채점 방식입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이 채점 방식은 심사위원 간 점수차가 2점 이상 나면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채점 방식은 전문가의 자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채점이 잘못되면 상대 전문가와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2019년 카잔 대회 때부터는 전문가를 직종 시험을 치르게 하여서 점수에 따라 채점 그룹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작품을 아주 공정하게 채점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문가라면 매우 신중하게 채점해야 하는 그런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점입니다. 선수가 선택한 과제의 내용물,
의상 디자인으로 얘기하면 디자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채점표에서 배점이 높은 항목 위주로 구성되도록 도와주고 최소한의 감점만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전문가의 할 일입니다. 의상 디자인 직종으로 예를 들자면 채점표의 고득점 배점 위주로 과제의 중요 포인트 디자인을 정하고 낮은 배점은 시간 관리 차원에서 포기하는 최소한의 감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과제 수행 방법입니다. 화면이 안 넘어오는데요. 네. 세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대회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모두 심사위원들과 관리자들입니다. 선수는 항상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동기부여를 하지 않고 배움에만 집중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대회가 끝나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대회가 끝나니 너무 후련해서 혹은 너무 아쉬워서 혹은 너무 기뻐서 앞서 말한 것은 모두 메달리스트들의 실제 경험담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 사진 속의 계단처럼 메달 단상에 오를 때 어떤 선수가 가장 기뻐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맨 위에 금메달을 딴 친구는 너무 후련해서 기분이 좋을 것이고 두 번째 은메달인 선수는 내가 도대체 뭘 실수한 거지? 라고 되뇌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동메달을 딴 친구는 나 메달리스트야, 메달 땄어 라면서 가장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메달을 딴 3위의 친구가 가장 행복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은메달리스트인 저는 아직까지도 가끔 대회에 나가는 꿈을 꾸곤 합니다. 이 나이까지 아직도 꿈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는 뜻이겠죠. 꼭 메달이 아니어도 이번 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경험을 기대한다거나 세계 여러 나라의 기술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목표라든지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또한 전문가가 해야 될 몫입니다. 이러한 목표의식 아래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경기가 끝난 후의 목표는 인생의 본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미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중요한 훈련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팀 간의 조화입니다. 선수와 전문가 그리고 대회 정보와 그에 따른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꿈의 조화를 이뤘을 때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첫 번째로 메달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꾸준한 노력형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창의적인 과제들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독창적인 인재를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전문가 또한 한 직종을 위한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직종의 전문가들과 선수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이룰 수 있고 선수와 직종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대회의 새로운 규칙, 과제에 대한 정보, 인프라 리스트, 채점 기준 가이드 등 새로운 정보 수집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포럼에 자주 참여하여 의견과 정보 수용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 운이라는 것은 선수나 지도위원이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각각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맑음, 좋은 흐름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는 다양한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공개된 인프라 리스트와 다른 공구를 갑자기 사용하게 된다거나 공개된 재질과 질감이 다른 재료, 갑자기 허용 금지된 공구, 그리고 선수의 건강 악화, 그리고 다치는 사고, 또는 대회장에 지각을 한다거나 혹은 여권을 분실한다거나 이렇듯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이어지는 게 대회입니다. 이런 사고에 대응하여 다양한 공구 사용, 가장 질이 안 좋은 재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던 공구를 제외하고 연습하는 등 위험 요인을 충분히 제거를 하고 훈련을 했다고 생각하고 임해도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여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게 대회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사고, 돌발 상황 등을 극복해내는 것 또한 올림픽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이므로 여러분들은 즐기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독일인 롤프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즐기는 자에게는 늘 행운이 함께 할 것이고 지금 월드 스킬스를 즐기는 당신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박영자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원님께 질문을 주신 분은 이제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질문을 하실 때 이제 같은 테이블에 계신 통역분께서는 이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이제 질문자의 이제 영어를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이제 통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즈베키스탄 쪽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 국제 월스키스 경기 대회 때 의의 신청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기술 심사위원이 누구 어떻게 선발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십니다. 그 이의 신청을 많이 해보긴 합니다. 해보긴 하는데 이의 신청은 대부분 거의 묵살에 가깝고요. 그 처음부터서 아예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도록 미리 심사위원들에게 경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측에서 그냥 대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채점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의의 신청할 때는 기술 심사위원들이 똑같은 기술 심사위원인지 아니면은 따로 선발해서 따로 기술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를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심사장에게 충분한 의견을 타진을 해보고 그리고 각 직종마다 SCM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SCM과 상의해서 얘기를 해보고도 되지 않으면 위원회 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위원회 측에서 해결을 대부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